네, 오늘 하루 애도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이항영의 월가이드 출발합니다. 오늘 해리 앵커를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은 산타가 정말 떠났다. 이러한 실망감과 함께 아직 다른 것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직은 좀 기대감이 좀 공존했던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2024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오늘도 MTN의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 금요일 어찌 보면 그렇다 악재는 없어 보였는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사실 산타랠리가 너무 빨리 떠난 게 아닌가라는 실망감도 좀 있었는데 3대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네, 산타랠리가 일단 급브레이크 걸렸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내외씩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가 났고요. 최고가 대비 아직 멀지 않았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S&P 500은 지금 2%가 조금 부족한 정도로 좀 사상 최고가까지 거리감이 있고요. 다우지수는 5% 정도 됩니다.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도 2.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이틀, 오늘과 이제 미국 시간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 동안 거래하면서 언제라도 다시 고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리면 S&P 500은 사상 최고가 대비 1.9%가 지금 모자라고요. 다우지수는 4.5%, 나스닥 지수는 정확하게 2.2% 정도 모자랍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금리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달러도 국내 뭐 달러, 뭐 원화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에서 달러의 고공행진이 각국의 어떤 금융시장 그리고 심지어는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서는 미국 증시에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이런 부담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주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미주증권이 가장 정확하게 저는 이해를 하고 설명력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말에 휴가 시즌이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달리 미국은 연말에 벌써 크리스마스 전 일주 전부터 장기 휴가를 가는 사람이 많이 있겠고요. 이것은 증권가, 뭐 언론사 다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 휴가 시즌에 들어가면 거래 규모가 급감한 상태, 한 3분의 1 수준밖에 통상 안 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그만 매수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만 더 팔더라도 항상 막판에 보면 한 해의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사람도 있겠고요. 또 반면 또 마지막에 가면 장부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다소 좀 커지고 있지만 아래로의 변동성보다는 주가 자체의 변동성이 좁은 거래량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금값은 또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금값을 여러분들이 늘 저희가 보여드린 금값은 달러 베이스의 금값인데 오늘 다시 한번 국내에서 보여드리는 금값과 국제 시장에서 같이 보여드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내 시세도 결국은 금값이라는 것 자체가 해외 금값을 반영하고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환율이 가미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국제 시세를 보면 고점 대비 한 4, 5% 정도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국내 시세로 즉 원화로 본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고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 원화의 약세가 지금 상당히 지금 주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시장에서 좀 암적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원화 약세 자체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보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정말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우려감보다는 1월 효과를 좀 기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1월 효과에 트럼프 효과까지 더해지면 주가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그 부분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종목이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정말 기업 가운데 첫 번째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딱 터치할 수 있을지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황금기를 맞은 애플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AI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에 교체 주기까지 더해지면서 애플이 정말 시가총액 4조 달러 터치할 수 있을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올해만 해도 이번 달에만 해도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성장세 어디까지 갈까? 내년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은 애플도 소폭 내리긴 했지만 4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갔다가 약간 좀 밀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년 12달에 지금 뭐 하루 이틀 남았지만은요. 연간 보면 금년에 2차례 정도 짧은 기간, 짧게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1등의 자리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줬던 자리를 뺏어갔던 것이 엔비디아였는데요. 그때마다 많은 분들은 엔비디아는 영원할 것이고 이제 애플의 시대는 끝났다.
얘기를 아마 숱하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애플 주주도 마찬가지, 애플의 주주가 아닌 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현재 아이폰을 뭐 수년째 쓰는 분, 아이폰을 쓰지 않는 분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주가는 웬걸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보면 애플과 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격차는 거의 5천억까지 좀 벌어져 있고요. 언제라도 지금 오늘 밤이라도 내일 밤이라도 애플의 사상 처음에 4조 달러 돌파가 일단 시도될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은요, 애플의 주가가 지난 주말에 255.59달러로 끝났는데요. 종가 기준입니다. 미국의 모든 어떤 통계는 종가를 갖고 얘기합니다. 장중도 얘기는 하지만 통계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정확하게 264.623달러 이상 끝나면 즉 3.5%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면 드디어 4조 달러 시대에 접어드는 첫 번째 주식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6주 연속 상승에 따른,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도 올라갔거든요. 6주 연속 상승한 것은요, 거의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6주 연속 이렇게 올라간 거 다음에는 뭔가 좀 상승률이 좀 저조할 수도 있고, 뭐 조정을 거둘 수 있다는 것도 좀 분명히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빅테크 특집으로 말씀드렸는데, 매그세븐 주식 중에서 성장성은 성장률 자체를 보면 가장 저조하겠고요. 목표 주가 평균은 지금 이 현재 각각 아래로 와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는 애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점에 두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성과 이익 성장에 대한 월가의 시각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JP 모건의 수치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이 9% 늘어나고 이익은 16%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연평균 9% 매출 성장하면 야 이게 뭐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GDP가 3% 정도 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GDP의 3배 정도 되면 뭐 성장주의면 틀림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이폰 매출만 보겠습니다. 대수를 말씀드리면 25년에 2.3억 대, 2024년 25년입니다. 2026년에 2.5억 대, 2027년에 2.63억 대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바로 이것은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 4조 달러, 시총 4조 달러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가 상승세 자체에도 좀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당 기업의 성장세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인사이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배런스가 선정한 2025년 탑 10 종목은 어떻게 될지 내년에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배런즈가 또 2025년에 M7 종목 이외에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 매수하면 좋을 종목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런즈가 어떠한 시선으로 어떤 종목들을 선정을 했을까요? 네, 배런즈는 매년 연말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10종목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올해 10종목 추천한 거는 시장 대비, 즉 S&P 500보다 좀 언더퍼폼했다는 것도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이들이 10종목 뽑은 데는 우선 표로 먼저 보여드리겠는데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우버까지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첫 번째로 종목으로 뽑혀 있겠고요.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금년에도 추천주가 있었는데 올해 다시 알파벳이 들어가 있겠고 알파벳은 상당히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가장 저평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맥세븐 중에서요. 그 외에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시는 네덜란드의 ASM이 들어가 있겠고요. 올해에서 역시 2년 연속 벅스에스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주는 어떤 거나 상관이 없겠는데 시티그룹이 들어가 있겠고요. 금융주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에버레스트 그룹이라고 재보험 회사입니다. 보험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는 올해 주가가 완전히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S&P 500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 탑5에 들어간 주식인데 여튼 모더나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더나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유전 개발업의 대표적인 회사죠. 슈런버거 그리고 말씀드렸던 우버가 들어가 있고요. 딱 하나가 10개 중에 1개가 그 유럽에 상장된 주식이 있습니다. 역시 올해 좀 재미가 없었고 올해 소위 그 사치품이라고 그러죠. 비싼 물건이 좀 덜 팔린다는 얘기하고 대표적인 주식 LVMH가 10개 주식 중에 하나에 좀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실적 회복해줄 수 있을지 모더나 그리고 우버와 루이비통까지 내년 성적을 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나 시티그룹은 어떤 기업들을 내년에 주목하면 좋을지 강력 매수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밸런스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내년 기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시티그룹도 강력 매수 의견을 내놓으면서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을까요? 네, 그 많은 증권사들이 다양한 얘기로 이제 강력 매수 뭐 이런 그러게요. 표현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스트롱 바이라는 표현도 하고, 근데 몇몇 회사는 이제 컨빅션 바이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걸쳐서 확신 있게 뭐 매수한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하는 영어식 표현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컨빅션 바이리스트에 새롭게 편입된 위주 종목 위주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런 기사가 되겠는데요. 미국과 이제 캐나다 흔히 해서 북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력 매수 종목이 업데이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역시 펀더멘탈에 기반한 종목 구성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표를 먼저 보셨고요. 여러분 눈이 띌 만한 주식 중에서는 보스턴 사이언티픽 대표적인 의료기기 이 회사가 되겠고요. AT&T는 올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쭉 올라간 주식입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확고한 지금 소셜 미디어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바탕으로 한 어떤 마케팅 이런 쪽에 뭐 대표적인 회사라서 여러분 보셔야 되겠고 하나 더 차트는 준비 안 했지만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에도 여기저기서 지금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좋아하시는 분은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종목들도 있고 시장 자체가 주목하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이럴 때 내년에는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끝까지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올 한 해도 감사드립니다.